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좌를 맡은 김낙연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거시경제와 성장의 원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1인당 GDP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고 국제 비교를 시도하였다고 한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GDP를 산업별 또는 지출 항목별 구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포함해서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개방체제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무역을 통한 학습, 해외 저축의 활용이 후발국 한국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무역과 국제 수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시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인 노동, 자본, 기술이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서 각각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이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의 투입 증가에 주도된 것이며 기술 진보의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생산성이 장기에 걸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합니다. 국내 총생산인 GDP는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표는 경제활동의 성과나 수준을 평가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시점의 GDP 또는 1인당 GDP를 비교하여 경제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합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도 그런 판단도 GDP의 동향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인당 GDP는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생활 수준의 비교에도 활용됩니다. 이 지표가 경제의 성과와 복지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여가, 수명이나 건강, 환경과 같이 그 시장 가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포착되지 못하며 총량 또는 평균이므로 그 분포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5주차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GDP는 생산, 분배, 지출의 각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산 GDP는 생산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인데 총 산출에서 중간 투입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이들 부가가치는 그 창출에 기여한 생산요소 제공자들한테 배분됩니다. 부가가치 총액은 정부로 기속되는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의 가치 감소분인 고정자본 소모, 노동에 대한 보수인 피용자 보수, 자본의 몫인 영업잉여로 나누어집니다. GDP는 또한 최종재에 대한 지출의 합계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재란 중간재가 아닌 소비재나 투자재를 말하는데 그 수요자에 따라서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총자본 형성이라고 합니다마는 투자,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인 순수출로 나누어집니다. 표 2-1은 GDP에 대한 지출 항목별로 대략 10년 단위로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총지출은 지출 GDP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증가율은 곧 경제 성장률이 됩니다. 해방 전인 1912년에서 1939년간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6%, 해방 후인 1954년에서 2020년까지는 연평균 7%로 해방 후의 성장률이 해방 전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1960년에서 90년은 연평균 9%가 넘는 성장을 30년간 지속했지만 그 후 빠르게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민간 소비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해방 전과 후는 각 연평균 3.2%와 5.8%로
증가했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민간 소비 증가율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9%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소비의 전체 시기에 걸친 증가율은 민간 소비와 큰 차이가 없지만 2000년대 이후 5% 전후에 연평균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은 그 지출 항목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총 고정자본 형성과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은 시기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소비에 비하면 2배 전후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총 고정자본 형성이란 총 자본 형성에서 재고의 증감을 뺀 것으로 건설이나 설비 또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말합니다. 특히 1960년에서 1990년의 고도성장기에는 이들 투자가 연평균 12.3%에서 23%라는 놀랄만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1990년 이후 투자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최근 10년간은 연평균 2.8%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수출과 수입도 고도성장기에 매우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가 그 후 빠르게 하락하는 점에서는 투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출 증가는 원재료 등의 수입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양자는 연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한국의 고도성장은 투자와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 유형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기에서도 증가율의 수준은 고도성장기에 비해 낮았지만 소비에 비해서 투자와 수출이 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방 전부터 한국은 투자와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줄곧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에 들어와 그러한 특징이 약해지고 최근에는 정부 소비의 증가율이 다른 지출 항목보다 더 높아져 과거와 비교해서 지출 구성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고도성장기에 나타난 이례적으로 높은 투자의 증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4주차 강의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림 2-1은 지출 항목별 구성비 추이를 보여줍니다. 식민지기 초기에는 민간 소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90%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해방 이후에는 다시 90% 수준으로 일시 되돌아간 후 1980년대까지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그 후 50%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를 대신해서 구성비를 빠르게 높인 것은 투자와 수출입니다. 해방 전에 GDP 중에 투자 비중은 5%에서 16%로 높아졌고 해방 후는 다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1991년에 39%로 정점에 달한 후 하락하여 현재는 31%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출 또는 수입 구성비의 증가는 더욱 가팔랐습니다. 식민지 초기에 6%에서 1935년에 33%로 급등하였는데 이러한 급등 양상은 수출 주도적 성장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해방 후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분단과 전쟁 등으로 수출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였다가 1987년에 35%로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후 부침이 있었지만 2012년에 54%의 정점에 달한 후 현재는 40% 전후의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도 고도성장기에 못지않은 수출 주도의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소비의 비중은 해방 전에는 평균 5.6%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해방 후에는 10%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18%에 달했습니다. 최근 10년간은 다른 지출 항목의 구성비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 정부 소비의 구성비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민간 소비의 내역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의 구성비가 크게 하락한 것을 보았지만 그 내부 구성도 크게 변했습니다.
그림 2-2는 가계 소비 중 음식물 구성비와 소비 품목의 형태별 구성비 추이를 보여줍니다. 그에 따르면 가계 소비 중에서 음식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식민지기 초에는 70%를 넘는 수준에서 2000년대 이후는 15%로 떨어졌습니다. 식민지기의 음식물비에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주류, 담배가 포함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해방 후에 비하면 그 비중이 다소 과장되어 있습니다. 소비 지출 중에서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엔겔계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먹는 것 이외에도 소비 지출이 다양해졌음을 뜻하며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를 소비품의 형태별로 보면 비내구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서비스의 비중이 전체 소비의 60%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비내구재에서는 식료품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양자의 구성비 갭이 벌어진 것은 식료품이 아닌 비내구재의 소비가 늘어났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내구재 소비가 특히 1980년 이후 10%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기 가전이나 자동차 등의 보급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GDP를 경제활동별로 나누어 어느 산업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림 2-3은 경제활동을 농림수산업, 관공업, 전기 및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그 구성비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앞에서 지출 GDP의 경우는 자료의 제약으로 식민지기에 남북한을 구분하지 못한 합쳐진 통계로 보인 반면 생산 GDP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여 따로 제시하였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상세한 도별 통계를 이용할 수 있어 남한과 북한의 생산 GDP가 따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산업별로 색깔을 구분하되 남한은 실선으로, 북한은 점선으로 나타냈습니다. 먼저 남한을 대상으로 지난 100여 년간의 장기 추이를 보겠습니다. 농림수산업은 식민지기 초에는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식민지기에 급속히 하락하여 1940년에는 40%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해방 후에 그러한 추세는 잠시 멈췄지만 1960년 후반부터 다시 그 하락 추세가 가속되어 최근에는 2%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관공업과 전기 및 건설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관공업의 비중은 식민지기 초에 5%에서 1940년에 12%로 높아졌다가 1900 해방 후 다시 가속되어 1988년에 31%로 정점에 달한 후에 29%를 전후한 수준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전기 및 건설업의 비중도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비스업의 비중은 식민지기 초에 27%에서 말기에는 40%로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식민지기에 운송이라든지 금융이 도입되고 그에 따라 상업이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서비스 구성비가 의해 증가 추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부가가치의 62%에 달했습니다. 관공업이나 전기 및 건설업의 구성비가 1990년대 이후 정체 또는 하락한 것에 비해 서비스업의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간 것이 주목됩니다. 북한의 경제활동별 GDP 구성비는 식민지기에 데이터밖에 없지만 1930년대 이후 남한과 비교해서 구성비가 크게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관공업의 구성비가 1930년대에 급등하였고 전기 및 건설업의 구성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장진강 수력 발전을 비롯한 전원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그로 인해 저렴하고 풍부해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화학비료와 같은 화학공업과 광업의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1930년대 이후 남한과는 상당히 다른 산업별 구성을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 과정은 평탄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고 경기의 부침을 수반하였고 때로는 경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과 고용이 늘어 경기가 좋아지는 호경기와 나빠지는 불황기가 번갈아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기의 부침을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난 10년간 경기 변동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 동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진단하거나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경기 종합지수를 만들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생산, 고용, 투자, 소비, 건설, 무역 등의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를 가정평균해서 종합한 것입니다. 경기 변동을 한 발 앞서 보여주는 선행지수와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가 있습니다. 그림 2-4는 동행지수의 순환 변동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순환 변동치란 경기 종합지수에서 과거로부터의 추세를 제거해서 현재의 경기 순환을 보여줍니다. 경기 변동치는 10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증가하는 국면은 경기 확장기가 되고 감소하는 국면은 경기의 수축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통계청은 이에 의거해서 1970년 이후 11차례의 경기 순환이 나타났고 경기가 저점에서 시작해서 정점을 거쳐 다시 저점으로 돌아오는 데 평균 49개월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기의 저점을 몇 가지 예시하면 1972년에 83 조치로 나타난 경제 위기, 1998년에 외환위기, 그 다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2020년에 코로나 감염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경기 종합지수는 월 단위로 세분해서 각 시점이 경기의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림 2-5는 GDP와 소비 또는 투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이용해서 경기 변동의 장기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3년 이동 평균 값으로 제시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경기 변동은 제거되고 보다 긴 주기의 경기 변동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드러난 사실을 지적하면 GDP와 민간 소비 증가율이 투자 증가율과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GDP와 민간 소비를 비교하여 투자 증가율의 진폭이 훨씬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경기에 민감하게 변해서 호황기에는 투자가 매우 빨리 증가해서 과열되지만 불황기로 접어들 때에는 급속히 냉각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의 증가율로 경기 순환의 큰 흐름을 식별하기가 쉽습니다. 경기 순환이 저점에 달한 시기를 보면 1970년 이후에는 1972년, 1980년, 1997년, 1919년으로 나와 앞에 그림 2-4에서 본 것과 거기서 본 경기 종합지수와에서 식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추가해서 1959년에 저점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재정안정계획으로 긴축 정책이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민지기에는 경기 순환의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졌는데 농업의 비중이 높아서 풍흉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해방 후에는 경기 순환의 주기가 길고 호황기가 더 오래 지속되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식민지기에서는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진 저점이 2번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1923년에서 1924년인데 제1차 세계대전의 호황기에 뒤이은 전후공황이 있었고 1920년대 중엽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1931년에서 2년인데 세계 대공황의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